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어저께는 장이 안 열렸었고 화요일날 잠깐 미국님 돋보기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2.14%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4,500선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4,500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14,570을 지금 달리고 있고서 318%포인트를 더 빠져서 지금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12월 달에도 지금 나스닥이 작년 가을에 그 최고점을 쳤을 때랑 지금에 비교하면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메이저 코렉션이 아니냐, 코렉션 범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렉션을 하기는 코렉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약간 메이저 코렉션 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메이저 코렉션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펀더멘털에 상관없이 한 달, 두 달 계속 올라가는 시장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의 그 비이성적인 상승 곡선을 계속 걷는 것도 문제였지만 여러분은 문제라고 인식 안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일주일 장 내내 떨어진 것도 irrational, 비이성적인 셀오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켓에서 지금 떨어진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일드 커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 발표했다시피 오늘 4차례 이상, 4차례 또는 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가 은행주 중에서도 저희 예상에 가장 큰 실적과 가장 싼 지금 주가를 가지고 있었던 골드만삭스가 매출과 EPS, 매출 같은 경우는 30% 이상 증가됐고 예상 실적보다 30% 이상 증가됐다는 거는 역대급이죠. 역대급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리 저희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거나 늘린 상황이 많은데 지금 7%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이유, 좀 딱 하나 이유라는 것은 셋오프 있을 때 이런 셋오프 기간 때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아도 동반하는 경우는 결국은 전체적인 물량, 팔고 사는 물량이 적어짐으로써 이제 관심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굿뉴스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사고 많이 팔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량에서 딸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펀더멘탈이 좋아도 떨어질 수가 있다. 다시 해서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봐서 당장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마켓에서는 골드만삭스는 지금 굉장히 싸고 또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지금 다른 은행권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속 발표를 할 건데 이 상황을 보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메이저 코렉션 아니지만 코렉션 범주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체 정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은 벌써 몇 번 했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정화에서 코렉션은 아니지만 한 4차례 이상 왔었고 올해 이제 처음부터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는 숏텀으로 있겠지만 펀더멘털이 강하고 지금 현재 마켓이 원래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벌룬 에펙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가 들어가면 어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것은 다시 얘기해서 돈을 주식시장에서 빼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캐시가. 근데 지금 1년에 인플레이션이 보면 실질적으로 8%, 9%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상이 10몇 %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캐시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골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드 금에 대안으로서 크립토 커런시도 지금 뭐 대안으로서 했지만 전체적인 마켓이 S&P 500 지수, 그다음 다우존스 지수 안전하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항상 밸류 스탁이 많아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강하면서도 실속 있는 회사들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섹터 로테이션을 한다면은 다우존스가 좀 올라가고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지수가 오늘 다우 같은 경우는 1.3%, 그 다음에 S&P 500는 1.57% 좀 빠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가 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곧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연준에서 언제 얼만큼 올릴 것이라는 걸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죠.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잔잔해지면은 이제 변동성이 큰 것들은 다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팔 시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팔 시점이 아닙니다.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액티비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해에는 여러 가지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내부 뭐 섹슈얼 해러스먼트가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좀 굉장히 플랫한 시장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뭐 게임에다 직접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액티비전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며칠 전인가?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그러면은 액티비전에 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딜은 누가 하느냐? 골드만삭스가 합니다. 미리 이제 뭐가 전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켓이 안 좋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반등된 부분은 얼마나 반등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온다. 너무 이렇게 제가 3% 나왔을 때도 천마디가 그랬어요. 막 떨어질 때였었거든요.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Don't panic.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패닉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심지어는 어떤 그 패시미스틱한 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30%까지 커렉션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나스닥의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30% 이상 빠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체적인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메이저 커렉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을 보는 눈을 조금 장기적으로 크게 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에 중심을 두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뭐 2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장은 사실 메이저 커렉션이라기보다는 자체적인 정비, 정화, 그 다음에 uncertainty가 높은데 사실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과 그래서 연준에서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뭐 2년 되는 게 2%로 올라갔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지금 pain in the neck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레이시야. 인플레이션이 10% 가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를 줘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마켓에서 돈을 빼가지고 트레저리에 넣어도 7, 8%를 손해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브라이트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어떤 섹터냐 또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적으로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자체 정화하는 코렉션, 이런 그 떡상이 아닙니다. 떡상이란 말은 우리 하지 말자고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2%, 그래서 일주, 그 다음에 한두 달 사이 나스닥 같은 건 8, 9% 이상 빠졌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는 그보다 떨어지는 게 많지만, 절대, 제 경험상, 너무 이렇게 패닉 해가지고 뭐 셋오프를 한 거나 이거는 과하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나스닥 주식도 막 미친 듯이 떨어진 것 같아도, 제가 저번 시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1월 은행주 실적 발표 후로 해서 코렉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그때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한 8, 9% 이상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요소, 마켓 불안 지수죠. 심리적인 불안 지수가 BIX도 사실 가장 마켓이 불안한 요소라고 하면 30이 넘어야 되는데 30이 아니라 22선에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돈을 다 빼가지고 또 이미 섹터 로테이션을 이미 하신 분들이 참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나스닥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때 3년 이상을 보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많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을 상황은 올해는 거의 희박하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8%, 9%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4-5번, 제 커리어상은 4-5번 이상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보니까 좀 안심이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선은 아니다. 그런 선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그 저항선을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켓이 3대 지수, 이제 모든 마켓이 몇 개 종목, 에너지 종목 빼놓고는 다 빠지는 시장은 사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무 패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팔고 또 소문에 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문은 소문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환경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아무도 타임 투 마켓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시장이 미친 듯이 떨어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다. 항상 반대급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작년에 지수를, 여러분들 주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쭉 한번 구글이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7일, 8일 아무것도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도 없이 계속 올라간 적이, 작년에도 10월달 예를 들면 그런 게 되겠죠.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지 말고 재작년을 비교하게 되면 아직도 저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너무 쫄지 말고,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식의 쫄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땐 다 떨어져요. 저도 마냥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게 이제 마켓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에 대한 이 시장의 분석보다는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그 포지션을 정하고 견뎌내고
그 다음에 셔터 로테이션을 하고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There's no other game in town other than, 뭐라고요? 주식시장. 주식시장 외에는 놀 게 없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줄 놓지 말고 편안하게 투자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